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우리 방위 출신의 국방부 장관님이십니다. 에이, 그러지 마. 에이, 방위가 무슨 죄야? 난 그런 얘기 안 했는데, 음, 아니, 왜? 독일은 여성이 국방장관을 했잖아요. 대한민국은 방위 출신도, 아니, 방위들도 군 인력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인력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안구백 위원님 얘가 방위라고 놀렸어요. 놀린 게 아닙니다. 네. 인정받는 세상이 이제 오는 겁니다. 예. 우리 안규백 국방장관 지명자께서 2차 계엄을 모의했던 육군본부 장성 10여 명이 누군지 알고 있다. 장관에 임명되면 국방부 직속 감사팀을 만들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관련 뉴스를 찾아보니까 뉴스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것은 본인이 이제 했던 얘기들이 흘러나와 있는 거고요. 공식적인 워딩은 아닙니다. 후보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안규백 장관 후보자가 의외로 이런 쪽에 라인을 갖고 있고, 왜냐면 이제 지금 내란 특검에서도 군 내부 수사에 대해서는 빼놓기로 한 거기 때문에 군 검찰을 동원해가지고 그 당시에 육본 안에서 내란에 가담했던 10여 명을 무려 수술을 하시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다고 합니다. 아무튼 어떻게든 우리 내란 내부, 군 내부에 있는 수사를 정리를 해가지고 빨리 실체가 드러났으면 하는데요. 저기 전 변호사, 네. 지금 만일에 이제 군 검찰이 이걸 하잖아요. 예. 군 검찰이 기소를 했어. 거기서 판결을 냈어. 근데 이제 이 안에 좀 미진한 게 있는 것 같아. 그럼 민간 법원에서 추가로 수사를 하거나 추가 기소를 할 수 있는, 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단은 기소되지 않은 범죄들이 따로 있다면은 네. 그 부분은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 다루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군 검찰에서 이제 군사 관련된 부분들만 다룰 거고 그 과정에서 이제 누구들 이제 참여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할 텐데 뭐가 좀 미진했다, 빠진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특별법을 통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일반 수사를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여기 내란에 참여하면 총살시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군법 위반으로 총살 사형 이렇게 집행된 전례가 있나요? 최근에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는 없죠? 예. 그러면 만들면 네, 되겠네요. 이번에 한번 선례를 만들어 네, 봅시다. 이번에 한번 봐야 되겠네요. 저도 옛날에 그 김재규 장군 그때 총살 당하셨나 고수형 당하셨나 뭐 아무튼 그때 돌아가실 때 총살을 했다라는 루머만 들었는데 사실 어떻게 돌아가신지 모르잖아요. CIA 비밀 요원이라 그냥 지금 그때 건너가셨단 말도 있고 그랬는데 그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튼 내란 특검에 관련해서 별도로 군 특검이 뭔가를 지금 군 수사에서도 지금보다는 훨씬 많은 성과를 내놔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 출신이라 군개혁 더 잘할 겁니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신데요. 그럼요. 저는 뭐 그런 게 꼭 내가 다 경험해봐야지. 우리가 다 경험해본 검사 출신의 대통령을 뽑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나라가 풍비박산이 날 뻔했어요. 검사들에 의해서. 자, 한미무역협정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합니다. 성과가 있었다지요? 이제 여황규 통상교섭 본부장이 지난 22일부터 27일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찾아서 관세와 관련해서 대미 협상을 했습니다. 일단 AI와 반도체, 바이오, 조선 등 제조업 분야의 협력을 강조했다라는 얘기가 우리한테 나왔는데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돈 받고 해주면 얼마든지 해주죠. 그게 핵심입니다. 네. 우리가 받을 걸 받고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미 외교는 일방적으로 퍼주기였잖아요. 굴욕적 외교를 했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정부가 바뀌었다라는 게 하나의 굉장히 큰 명분이 될 수 있고 협상 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잘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원래 그 7월 원래 7월 8일이 유예기간의 마지막 7월 날입니다. 8일까지 이 관세 유예 기간인데 우리는 그거랑 상관없이 기간에 상관없이 나중에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게 7월 패키지에 구속받지 않기로 했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협상 시한을 충분히 늘려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전문가의 의견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우리가 모르게 윤석열이나 한덕수가 무슨 문서나 약속을 해줬어.
근데 이제 우리 국회나 이런 건 비준받지 않았단 말이야. 그럼 이제 국제법상으로 미국 쪽에서 또는 일본 쪽에서 봐봐 성렬이가 이거 해주기로 했어라고 서류를 들이밀면 그거 우리가 안 해줘도 되는 거죠? 안 해줘도 되죠. 다만 그렇게 안 해줄 경우에는 뭐 외교적으로 크게 문제가 될 여지는 있죠. 근데 그건 그거고 협상 과정에서의 또 문제점이 나왔고 그 전 정부가 잘못된 부분과 이 내란까지 일어난 쿠데타 세력인 거를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우리한테 명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왜냐면 성렬이가 준다고 약속한 것보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줄 게 훨씬 더 많은데 미국이 어디서 받았는지 모르는 꽁초는 문서 들고 와서 이거 실행해줘. 또 기시대가 이거 해줘라고 말하면 깔끔하게 쌩깔 준비를 우리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 뭐냐면은 민주당 출신의 전임 정권을 되게 싫어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 오바마, 나도 오바마였잖아요. 이번에는 또 바이든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바이든이 한국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봤자 너의 성과로 들어가지 않아가 굉장히 저는 중요한 그러네. 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이랑 뭔 문서를 썼으면 트럼프는 트럼프는 절대 그걸 안 할 리가 받습니다. 없죠. 트럼프는 다시 다 무효화시키고 본인 이름으로 하고자 합니다. 지금 이란과 핵 협상을 왜 합니까? 오바마랑 했던 거 다 무효화시키고 나랑 해. 내 이름 들어가게 해. 이거거든요. 그런 놈이 이스라엘에다가 트럼프 타워를 짓겠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죠. 이 새끼가 부지 얻으려고 폭격당하게 한 거 아니야? 자, 대북전단을 지금 국가적 안보 차원에서 못 뿌리게 하고 있고 탈북단체들이 이걸 안 한다고 하고 있는데 네. 뭔 미국 놈이 건너와서 대북전단을 뿌렸대요? 네, 인천 강화경찰서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로 20에서 50대 미국인 6명을 체포해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한국말을 너무 잘한대요. 검은머리 외국인이겠죠? 네. 쌀이랑 1달러 지폐, 성경, USB 등이 담긴 페트병 1,300여 개를 바다에 띄우려 한 혐의라고 합니다. 죄가 뭔가요? 쓰레기 투기죄인가요? 해양 쓰레기 투기죄인가요, 이거?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위반 혐의입니다. 근데 이거 외국인이라고 그거에 대해서 또, 면책받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면책받기는 어렵지만 일단 뭐 이분들이 군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파 네. 협정이나 뭐 이런 거는 뭐 적용되지는 않을 거고 네. 우리나라에 또 국적까지 또 갖고 있다면 이중 국적자라면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처벌 가능하고요. 이중 국적자면? 네. 근데 순수 미국 국적자면 미국에 넘겨야 되죠. 보통은 이제 넘어가게 되죠. 근데 넘길 때요. 우리나라에서 엄연히 죄를 지은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 측에서 그냥 곱게 넘길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수사 다 합니다. 수사 그렇죠. 다 하고요. 할 수 있는 거 다 한 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대사에 나와서 대사관에서 그쵸. 뺏어가죠. 그래서 그럴 때 미국 측에 네. 우리가 굉장히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재판은 있는 우리가 거죠. 하고 형은 미국 가서 사는 거군요. 재판도 안 가고 보통 그냥 기소 상태에서 뺏어가는군요. 예, 그냥 이렇게 수사 다 한 상태에서 와서. 그러니까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내국인이 한국인이 만약에 그런 범죄를 저지르면은 이제 처벌받는 케이스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야 우리는 안 되겠다. 니들 미국인들이 직접 해라. 라는 식으로 얘들이 작전을 바꾼 게 아닐까. 미국 가서 벌금이나 한 $10,000 쳐맞았으면 좋겠네요.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이게 미국인 보니까 수사받다 그냥 나가더라 이래서 만약에 이쪽에서 계속해서 이런 식의 미국인들을 투입시킬 경우 일이 반복적으로 지속되면은 이거는 외교적 분쟁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정부가 굉장히 강하게 미국 정부 측에 압박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런 더 괘씸한 미국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 사람은 진짜 용서할 수 없는 지금 사람입니다. 부정선거 감시단이라고 대선 일주일 전에 들어와가지고 6.3 부정선거가 있었다라는 요지로 미국에서 발표를 하고요. 그걸 갖다가 중앙일보가 받아 실었어요. 그랬는데 이 짓거리를 저지르고 있는 그 배우에 있는 사람이 이게 또 이 한국 출신의 미국 국적자 한국계 법학자라고 합니다. 모스탄이라고 하는데 네. 이 인간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소년원을 복역을 했다라는 가짜 뉴스까지 막 퍼뜨리고 있는 상황인 건데, 자 김동완 의원이 정체를 밝힌 이 모스탄이 어떤 놈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모스탄, 한국 이름은 단현명입니다. 1974년생. 이 새끼가 나이도 처먹을 만큼 처먹을 새끼가. 너랑 동갑이잖아. 저랑 동갑입니다. 그게 처먹을 만큼 처먹은 거야? 네. 어. 외모 봤을 땐 저는 많은 줄 알았거든요. 아무튼. 자, 이 사람이요. 미국 보수 개신교 계열 대학인 리버티 대학 교수로 재직 중에 있는데, 한마디로 미국 극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가짜 뉴스를 유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살펴보니까 일단 2019년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국제형사사법대사로 임명이 됐지만 2021년에 사임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난 3월 1일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 나와서 탄핵 옹호, 부정선거 등을 주장을 했고요. 이후 소년복, 세계로 교회에서 강연까지 하면서 말 그대로 한국 극우들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맺고 있고 미국 극우들 내에서도 굉장히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변호사님. 네. 외국인이 우리나라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저질렀어. 이거 소송하면 미국에서 가능합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합니다. 다. 네. 그래서 지금 바로 김동완 씨라고 해가지고요. 네. 저희가 지금 고발장 다 작성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그래서- 그 고발을 하게 되면 예. 말하자면 재판을 안 받겠다고 했을 때 공소 유지가 됩니까? 그 일단은 고발이? 예, 됩니다. 할 수 돼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법상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일단 유지를 하고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에서 처벌받는 분들도 계세요. 있는데 이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좀 사안이 심각한 거나 이런 것들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한테 그림력이 더 세지는 거죠. 그렇죠. 그쪽에서 자꾸 미국에서 압력을 넣거나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시킬수록 다른 부분에서 우리한테 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하면 송환 받아가지고 국내 감옥에다가 쳐넣을 수 있겠네요. 네, 아무튼 저는 이거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훨씬 더 많이 공론화시키고 굉장히 많이 분노를 하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문제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아주 외국 국적을 소도로 알고 어디서 검은 머리 외국인들, 미국인들, 한국계 미국인들 동원해갖고 아니, 근데 이따위 짓거리를 하고 있는데 최재형 목사님은 미국인인데 엄청나게 탄압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응. 이 새끼 오말리처럼 한국 들어오면 우리 자격난이 쫓아가가지고 오말리 주워 패듯이 한번 나서서 한번 패줘야 될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네. 원래 그 변호사님은 그렇죠 하면 안 되죠. 법보다 주먹이 가까우니까 그죠. 네, 아니, 법이 꼭 모든 사람을 다 지켜줄 필요는 없잖아요. 잠깐 변호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잖아요. 이건 변호사 개인의 의견이었고요. 네, 저희의 의견, 저는 아닙니다. 네. 여러분. 예, 저는 법대로 해결해야 되고, 외교적 분쟁으로 끌고 가야 되고, 국민들이 분노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정도입니다. 아무튼 들어오기만 들어와봐. 한 번 더 과감하게 나타나면 정의봉 하나 많은데. 바로 정의봉 전사들 출전한다는 거. 이미 우리가 오말리 때 한번 보여줬잖아요. 뭐 오말리야? 소말리야? 소말리야. 소말리지? 소말리한테 한번 보여줬지 않습니까? 우리 탄 씨한테도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요. 자, 그동안은 텔레그램에서 범죄를 모의하면 사실은 추적이 불가능하다. 수사가 불가능하다. 왜? 텔레그램의 규정상 그런 거에 전혀 응하지 않는 걸로 돼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 한국 경찰의 수사 요청에 텔레그램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이제 성사시킨 쪽이 누구였냐? 지난해 프랑스에서 이 텔레그램 창업자가 구속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미 압력을 받았어요. 너 제대로 협조를 안 할래. 왜? 명분은 범죄자와 관련된 얘기였지만 사실은 당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러시아가 텔레그램 단체방을 통해 가지고 작전에 대해서 많이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 측에서 그걸 빼내기 위해서 압박을 했고요. 결국은 그 압박에 굴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제공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풀려났습니다. 그럼 우리도 내란 공범들, 국짐이나 관여자들이 텔레그램으로 주고받은 내용들 다 우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 자식들 폰 갈고 텔레그램 탈퇴하고 그걸로 끝날 줄 알았지? 다 죽었어, 이씨. 그렇습니다. 예, 텔레그램은 이미 다 오픈된 예, 메신저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국짐은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을 것이다. 얘네들이 또다시 비대위원 체제로 7번째 들어가더만요.
뭔 놈의 정당이 맨날 비상사태인지 모르겠어요. 전문이죠, 그거 전문. 비대 전문이에요. 근데 비대도 그 정도 오래 쓰면 나 비대위원장 전문인 애 하나 아는데. 누구? 박 씨라고 아, 여자애. 그러니? 걔도 한번 시켜줘. 아, 근데 걔들은 겸직하는 거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예, 내부에서 그래서 뭐, 송 씨가, 또, 겸직을 해갖고 그냥 간다고 하는 거니까, 비대위원장을 상습적으로 돌려가며 쓰고 있는 건데요. 비대도 그 정도 하면 똥꼬 파열옵니다. 국짐당.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겠습니다.